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테슬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시장이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약속을 정말 지켰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새로운 역사를 드디어 썼습니다. 최근에 5월 CPI라든지 PPI 지수 낮게 나왔었고요.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도 12일 만에 끝나면서 유가도 이렇게 똑 떨어졌었어요.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5월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전 대비로도 좀 더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전 대비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특히 5월달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달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즉 YOY 기준으로 아직까지 PC 물가 지표는 2%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됐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10일간의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국가는 휴전을 하기로 체결을 했죠. 제가 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전면전으로 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기회를 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를 믿고 투자를 단행하셨다라면은 좋은 투자 수익 올릴 수 있으셨겠죠. 자, 아무튼 S&P 500 기준으로나 나스닥 기준으로나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나스닥의 기존 신고가가 22,200선이었는데 이를 뛰어넘고 오늘 23,300선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큰 상승이 있기 전에는 크게 하락하기 마련이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3, 4월달 하락장에는 역시나 트럼프 정부발 이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큰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3일과 4월 4일장에 폭락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 최악의 폭락장이었습니다. 연 이틀간 시가총액이 6조 달러나 증발했어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8천조 원 정도가 되겠는데 8천조 원이면 거의 삼성전자 20개 기업의 가치가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락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죠. 다만 그 이후에 상호 관세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미중 무역 간의 관세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일 소식에 따르면 미중과 무역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정부발 이 관세 정책은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대부분 일단락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마감 시점이 가까워진 만큼 하나하나씩 체결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약 18개 핵심 교역국과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9월 1일까지는 돼야지 이 18개 국가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중 영국과 중국 굉장히 중요한 무역 협상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장의 상승을 이끌면서 나스닥과 S&P 500 기준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어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만큼 추가적인 랠리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18개 핵심 교역국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모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장 종반에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때그때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할 때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아마존과 구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좋았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등락률을 보면 그간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팔란티어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끝나면서 방위 산업주에 좀 약세가 점쳐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점은 현재 일주일간의 등락률을 보면 빅테크가 귀환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도 일주일 전에 로보택시를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8%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은 0.46% 즉 일주일간 0.46% 상승하는데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쨌든 현재 주도주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구글, 아마존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할 때 이러한 주식들이 큰 힘을 보탰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종목 하나하나별로 살펴보면 현재는 이 AI 하드웨어, AI 반도체 주식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점선이 해당 종목의 EPS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EPS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최근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AI 주도주 중에서 AI 인프라가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통해서 AI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그 AI 인프라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밖에 없겠죠. AI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서비스하는 종목들이 메타와 구글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 메타와 구글은 엔비디아 브로드컴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완벽하게 반듯한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메타와 구글은 약간 이렇게 처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도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2026년 이후에 EPS 상승분을 보면 충분히 메타나 구글이나 향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좋은 주식이 지금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구글보다도 좀 더 안 좋은 지금 굴곡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 역시 2026년부터 계속해서 EPS가 상승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AI가 특히 피지컬 AI까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에 큰 수혜가 있겠죠. 아마존은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아마존의 근간은 물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류가 자율주행차나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것으로 자율화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EPS 상승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이 EPS 모양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훨씬 더 굴곡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한 모습입니다. 자, 아마존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EPS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우상향이 멋진 것은 엔비디아 브로드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 이렇게 우하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지 로보택시 출시로 인해서 그 기대감에 PER 지수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자, 하지만 이 주가와 EPS 간의 괴리가 벌어지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EPS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올해 3, 4월 달에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죠.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PS가 내려갔다가 턴어라운드, 즉 EPS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한 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빅테크 AI 기업들에 비해서 약한 점은 역시나 7월 2일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 정도가 되겠고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정도가 되겠죠. 자, 7월 2일에 인도량과 생산량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2분기 인도량이 되겠죠. 2024년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2분기에는 44만 4천 대 정도 테슬라가 글로벌에 차량 판매를 했는데 올해 2분기는 35만 대에서 39만 5천 대로서 전년 대비 많게는 9만 대, 적게는 5만 대 정도 지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전체 인도량도 16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도량이 179만 대였으니까 19만 대나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로보택시가 발표가 되었지만 로보택시 실적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내년 중반부터나 이 로보택시 실적이 본격적으로 테슬라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도량 영향이 큰 거예요. 아직까지 테슬라 사업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EPS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대부분 빅테크들이 소프트웨어 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 즉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그 피지컬 AI의 절대 강자는 테슬라가 맞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보택시 얼리 액세스가 일반인에게도 이제 배포가 되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천천히 그 확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생일인 6월 28일에 실시할 것으로 약속을 했던 모델 Y 공장 직배송이 이제 정말 시작을 했습니다. 센세이셔널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테슬라 모델 Y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첫 번째 작업이 예정보다 하루 앞서 완료되었습니다. 자, 6월 28일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6월 27일에 먼저 해버렸어요. 자, 그만큼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술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cross town including highways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고속도로와 도심주행을 모두 포함해서 고객에게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나와서 고객에게까지 직접 배달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이 정말 역사적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 인류 최초, 세계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아무도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차량이 조작되지 않고요. 정말 순수한 자율주행 기술만으로 공공고속도로에서 운행이 된 건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슬라 AI팀의 수장인 애숍도 얘기를 해주길 맥스 스피드가 72마일/아워였다라고 해요. 최대 속도가 72마일이라는 거는 km/h 시속으로 따져보면 116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으로 아무도 사람이 타지 않고 고속도로를 116km 이상으로 달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연 메리님도 incredible, 놀랍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댄 아이브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테슬라와 AI 혁명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이 테슬라와 테슬라 AI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앞날은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계속해서 테슬라가 약속했던 사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어닝콜 실적 레포트를 보나, 작년 4분기 실적 레포트를 보나, 테슬라가 계속 약속했던 게 2025년 상반기에 more affordable models, 그러니까 저가형 차량을 출시하겠다라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약속을 해왔어요. 그리고 회사의 공적인 문서인 파이낸셜 레포트에 이렇게 실렸다라는 것, 당연히 오피셜로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지금 테슬라와 일론은 뭐 로보택시랑 사이버캣 관련된 약속은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로보택시 개발보다 차량 개발이 훨씬 쉽죠. 훨씬 쉬워 보이는 저가형 차량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사이버캡 올 여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출시는 내년 상반기부터나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이버캡 핸들과 페달이 없죠. 차량 센터 패시아에 모니터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또 이렇게 멋지게 열리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 모델에다가 페달과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만 달면 그게 바로 저가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으니까 정말 잘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의아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으니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 태그마이어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가 텍사스가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는 신규 저가형 차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도 같은데요. 일단은 기가 텍사스 주변에서 이렇게 위장막을 하고 있는 좀 더 작은 모델들이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회사의 공적인 문서에도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말간 어떠한 소식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나오면은 아트란TV 커뮤니티 알람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트란TV 구독과 알람 설정 필수겠죠. 꼭 알람 설정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공장에서 출고를 하고 있죠.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기니까 제가 중반부터 보여드릴게요. 공장 주변을 지금 달리고 있고, 이제 공장 밖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죠. 여기 일반 차량들이 보입니다. 픽업 트럭도 보고 대형 트럭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내 주행도 하고 있고요. 뭐 농갓길을 달리고 있네요. 뭐 고속도로도 달리는 듯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게까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웨이모는 지금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공사구역 밖까지 이렇게 사고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오스틴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오스틴에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급하게
출시를 한 나머지 이렇게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달라요. 테슬라는 이렇게 파트홀도 피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으니까 살짝 틀어서 자,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로보택시예요. 오스틴에서 지금 로보택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AI 초창기로서 AI 칩을 만들어내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엔비디아 CEO가 미래 AI 세상은 피지컬 AI 세상이고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등 기업이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한 실적이 내년 중반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내년 중반부터는 이 엔비디아와 같은 챗GPT 모먼트를 만든 엔비디아와 같은 이러한 EPS 상승이 내년 중반부터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올해 연말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자신의 기가 텍사스와 같은 공장에 먼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에도 불리시할 거예요. 1,000대가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을 대체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연말에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주가의 상대적인 약세를 이용해서 올해 연말과 내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란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란TV 멤버십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